지금의 이제 원한이라든가 비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예전부터도 반복돼 왔던 문제지만 그게 또 강화되고 있고 실제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이 결과들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이 추세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라고 실제로도 보시는지 어떻습니까, 유승민 의원님? 아까 유 작가님 뭐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도 혐오 증오가 심했다 그러시는데 저는 요즘이 사실 그렇습니다. 좀 심한 것 같아요. 네. 더 제가 뭐 10년 전, 20년 전하고 비교해서도 그때도 당연히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뭐 가짜뉴스 비슷한 거 가지고 공격하고 뭐 그런 거 있었어요. 뭐 민주당이 늘 뭐 이야기하는 뭐 우리 보수 정당은 충풍에다가 북풍에다가 뭐 이런 거 한다고 있었는데 요즘과 같이 이렇게 이 SNS가 발달하고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딱 보고 싶은 거 보고 진짜 이거는 진실도 사실도 아닌 거를 확신을 하면서 상대방을 증오하고 이거는 뭐 진짜 허위를 막 거짓말 만들어내가지고 증오하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국회 안에서도 정치 안에서도 여야가 대화하는 모습도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아예 안 만나버리고 예? 야당은 뭐 계속 그냥 대통령이 어떤 점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한 그런 법안 계속 던지고 대통령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어떻게 보면 증오의 정치에다가 서로 막 그냥 아예 거부해버리는 이런 정치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좀 이렇게 희망 섞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정치는 이대로 가면 저는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바꾸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이거든요. 그럼 이거를 바꿀 방법이 뭐냐. 아까 계속 제가 중대선거구제 같은 거 이야기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한 표가 될 수 있으면 사장되지 않고 사표가 되지 않고 그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 정치에 반영이 돼서 어떤 국민이라도 내하고 생각 비슷한 사람도 저 들어가가지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증오의 정치를 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시시비비를 못 가려요. 옳고 그런 게 없어요. 민주당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 무조건 이재명이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아니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뭐 주가 조작이고 명품백을 받아도 그냥 우리 편이라서 봐주는 거예요.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시시비비를 못 가리는 이런 옳고 그런 게 없는 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. 네. 상대방은 악마가 되는 거고. 이런 정치가 그러면 이번에 총선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. 신당이 아주 잘하면 그런 변화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통계에서 다 봤잖아요.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국민의힘 출신이고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제가 자꾸 아까 이 판은 처음부터 이번 총선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다. 그 심판을 잘 받으려면 대통령하고 정권이 변하는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국민들 눈에 누가 봐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출장소에 불과하잖아요, 지금. 그래 이거를 바꿔줄 사람이 저는 뭐 민주당 말하기도 싫어요. 이걸 바꿔줄 사람이 우리한테 있느냐. 네. 오늘 임혁백 공관위원장께서 민주당의 최근에 그 성추문, 성희롱 이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.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딱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분 딱 오늘 불출마하더라고요. 이거 보고 민주당이 앞으로 뇌물, 선거법 위반, 가짜뉴스, 성추문 이런 데 걸린 사람들을 그냥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고 그런 정말 괜찮은 공천을 민주당이 만약 한다.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제가 글쎄 대표에서 혹시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하든지 이럴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한쪽이라도 만약 변화의 물꼬를 땡기면 저는 거기가 이긴다고 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걸 계속 제가 대통령하고 우리 비대위에도 제발 변해라. 변하는 게 뭐냐? 제일 어려운 걸 변해라. 그거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. 아니 민주당도 안 되고 그래 국민의힘도 안 되면 네, 양쪽 다 안 도대체 돼요. 저는 이제 냉정하게 보는데 아까 우리가 본 데이터를 보면 현재 민심의 흐름을 되게 잘 알 수 있어요. 저는 저거 보면서 어쩜 내가 직관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그 일치하네. 지금 그 상대 정당에 대한 거부감이 민주당 지지층의 국민의힘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보다 강도가 더 세요. 네. 이거는 이제 상실감 때문이거든요. 야당이기 때문에.
야당은 원래 권력을 잃으면 독이 오르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힘든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화가 나 있어요, 굉장히. 그건 이제 일단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던 그대로인 것 같고요. 점수가 민주당이 조금 더 높고 온도가 예. 국민의힘이 조금 더 낮아요. 그리고 우리가 3주 전에 첫 번째 조사했을 때 어느 당에 투표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지역구 후보에서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얼마나 앞섰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첫 번째 조사를 보면 그것이 정확치는 않다 하더라도 일단 약간 여당이 약간이라도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 4개월 전에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 같다. 그렇게 보고요. 그다음에 오늘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.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에 3주 동안 변화의 조짐이 없다. 이게 두 번째인데 이 온도 차이도 결국은 중도층 쪽이 조금 더 민주당의 점수를 더 준 거잖아요. 온도를. 많이 더 주고. 네, 그 얘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높아졌는데 중도층의 민심이 또는 무당층의 민심이 야당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. 이 3주 전에 확인했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미디어 사용 실태하고 그 정서적인 상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관관계에 불과합니다. 그렇죠. 원인과 결과. 인과관계는 저 데이터로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신문을 보는 사람이 민주당에 대해서 제일 적대적이잖아요. 그 얘기는 신문들이 민주당에 적대적이라는 뜻이에요. 신문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. 그러니까 그 99%의 언론이 저는 민주당에 적대적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신문을 안 보게 되는 거예요. 안 보고 어디를 달려가냐 하면 유튜브로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층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일수록 더 정부 여당에서 적대적인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는 저 데이터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. 원인이 아니고요. 유튜브가.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보고 있으면 정말 놀랄만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컨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좀 거짓말은 아니고 그냥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자기가 서사가 없기 때문에 서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1992년 옷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송정 해변에 뭐 산책했다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.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검증을 해보면 그게 다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. 뭐 사직구장에 가서 뭐 야구를 봤다. 그런데 그때는 무관중 경기 때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2008년도 사진을 딱 내놔요. 아니 내가 착각했습니다. 그냥 좀 기분 내다 보니까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 하면 될 걸. 내가 거짓말 안 했어 이러고 2008년도 사진을 딱 내밀었는데 그건 2008년도 사진이잖아.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언론에서는 그냥 한 방 먹였다. 완전히 뭐 무슨 논쟁을 완전히 평정했다. 이런 식의 보도를 막 내보내요. 그러면 이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는 이게 제정신이야? 이게 언론이야 이게? 그러니까 그 신문을 안 보는 거예요. 안 보고 이렇지 않은 어떤 정보를 전해주고 같은 정보도 다르게 해석하는 유튜브로 몰려가는 거예요. 예컨대 뉴스 공장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과관계는 없지만 이 상관관계들을 볼 때 우리 언론이 특히 레거시 미디어, 이게 전통 언론이 심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.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튜브 쪽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쏠린 유튜버들이 있다는 거. 그리고 유권자들은 시민들은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그다음에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를 누가 안 알아주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.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거든요. 이게 저는 혐오 정치의 원인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언론이 혐오의 원상이고요. 언론이 모든 혐오를 다 조장합니다. 그러니까 가짜 뉴스 나와도 그대로 퍼나르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내 죽기 전에는 안 바뀔 그럴 현실의 조건이다.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요 부분 짧게 뭐. 근데 언론이고 유튜브고 SNS고 간에 그거는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공평하게 이야기하자면. 예? 지금 뭐 무슨 극우적인 그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굉장히 진보 쪽에 그냥 편향된 유튜버들이나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진짜 제 같은 사람은 제정신으로 보기가 힘들고 한심해요. 근데 정치라는 게 혐오, 증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. 정치라는 게 제가 왜 자꾸 대통령한테 제발 좀 진짜 천지개벽하게 바뀌라 그러느냐 하면요. 이 아까 중도 무당층 있잖아요. 이분들은 이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진짜 막 정말 서로 죽이고 싶고 하는 이런 정치
자체를 싫어하고 좀 합리적으로 갔으면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양쪽이 그 중간에 있는 저는 한 30~40% 된다고 봅니다. 우리 국민들의. 네.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면 뭐 무조건 이재명 지지자, 무조건 윤석열 지지자 이분들은 결집 다 해놨어요. 이미 지금. 근데 중간에 아직도 뭔가 아쉬워하고 뭔가 좀 바뀌었으면 싶어하고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노력을 왜 안 하느냐. 아까 말씀하시지만 안 바뀐다 그러시는데 저도 답답해요. 저도 국민의힘 쓰면서 대통령 부부가 그렇고 그 용산의 참모들이 그렇고 예?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 그렇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본질을 못 보고 안 바뀌냐. 지금 이번 총선의 승부처가 뻔하게 보이는데 그렇죠. 예? 보이잖아요. 그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워낙 엔티 윤석열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, 지금. 제가 보기에는.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꾸 80일 동안, 85일 동안 아무것도 안 바뀌면 선거 뭐 해보나 마나 우리 국민의힘 참패로 끝날 겁니다. 저는 뭐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, 지금. 그리고 참패로 끝나면 이게 총선 전에 죽을래, 총선 끝나고 나서 확인하고 죽을래 이 차이거든요. 이 정권한테는.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목소리를 내는데 이 사람들이 저는 예. 바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고 있거든요. 예. 그걸 자꾸 안 바뀐다 그러시는데 예. 그 바뀌면 저는 정치도 바뀌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 서로 견제하고 뭐 미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뭔가가 바뀌어갈 때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제가- 우리 정치 아무것도 제가 없으니. 안 바뀔 거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.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잘 몰라요. 어떤 사람인지.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 보고 판단하는 거죠. 근데 절대 안 바뀔 거라는 생각을 어디서 하냐 하면 질문을 안 받아요.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하는 그것도 어떤 문제예요. 생각이 있어요. 네. 정치는 이런 거고 국가는 이런 상태가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.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.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잖아. 야당에서 악을 쓰면 무슨 소리 하는지 좀 들어보고 영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야 그건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잖아라고 말을 하든가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한두 개는 말이 되는 게 있네. 그 너네 말 안 되는데 이거 한두 개는 내가 말이 되니까 내가 받아줄게라고 하든가 예. 아니면 얘기를 들어봤더니 야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. 근데 내 말도 일리가 있잖아. 그러니까 우리 만나가지고 한 반씩 해. 여기서 반띵을 한다든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, 인정해요. 지금 인정해요. 예. 안 변한다는 거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귀를 완전히 막고 있고요. 눈도 감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듣기 싫은 얘기를 일체 안 들어요. 그리고 질문도 안 받고 누구와 토론도 안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상태냐면 제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. 참모들 혹시 대통령실 참모들이 유시민이 MBC 100분 토론 나와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보고하세요. 지금 윤 대통령 상태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르는 정도로 어리석은 상태예요. 저는 그 상태보다 조금 나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. 무능한 상태예요. 아니 지금 예. 저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상태는. 그렇지 않아요. 두려워하는데 뭐가 옳은지도 어렴풋이 아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짜 행동으로 저지를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.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되게 희망적이에요. 유 작가님 말씀보다는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편이죠.